알았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지. 앞부분은 뭐 그냥 그렇다고. 항상. 녹화 안 누르셨어요? 중요한 여기부터 이제 천간의 향배. 네. 간목의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을목, 간목의 배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향, 향은 대합. 을목이 되는 겁니다. 간목은 등에 지는 것이 개수를 등에 지고, 아, 향배. 어, 네네네네네. 을목을 주는 겁니다. 을목. 네. 여기 써야 되겠다. 예. 향배. 그러면 병화의 배는 뭐가 돼요? 을목이 되지. 뭐, 이거 천간의 순서예요. 향은 네.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 경금의 배는 뭐가죠? 정화? 뭐, 정화입니다. 향은 신금이 되는 겁니다. 신금. 물론 여기 요거의 관계는 뭐 이 토라는 것을 여기는 토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은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의 배는 뭐가 되죠? 신금. 신금이 되고 향은 개수. 이게 향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많이 본 거 있죠? 많이 본 거. 개갑, 뭔가 체를 이루는 모습이고, 을병, 네. 체를 이루는 모습이고, 정경, 체를 이루는 모습이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한 가지 도출할 수 있냐면, 이 양간들은 과거로 체를 이룬다. 음, 과거라는 건 배로 체를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짐을 가지고 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실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로 중시하고, 과거라는 건 내가 지나온 길, 지나온 발자취를 되게로서 자기의 체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나온 발자취. 뭐냐면, 따로 말하면 실력을 우선시한다. 실력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 주저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저함. 선뜻 나서지 못하고요. 멀리서 이 바라만 본다. 뭐 고민만 하고 있다. 또는 그냥 이 바라만 보고 있다. 어떤 표시만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정적으로 막 확 이렇게 뭐 할 그런 것보다도 어떤 표시 정도 바라보고 있고 뭐 고민하고 있는 거 주저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양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무토는 뭘로 체를 이루겠어요? 무토는 뭘로 향을 잡겠어요? 정화로 향을 잡고 정, 기토로 이렇게 그런 겁니다. 기토로 향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간의 이제 향배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틀. 그러면 이런 향배의 기본 틀을 어떻게 활용하냐? 패턴이 이제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간목을 예를 들게요. 간목이 개수를 갖고 있는 조합과 두 번째, 간목이 을목을 갖고 있는 원국의 조합이 있고 세 번째, 간목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원국에 있는 경우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여기에 뭐 갑을 개가 다 있다 하시고 이럴 때 이 운에서 이 경금이 올 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경금이 올 때.
물론 병화가 올 수도 있고 임수도 올 수 있고 뭐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대칭적 구정이 경금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원국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간목한테는 이제 을목과 개수가 불편하겠어요? 유리하겠어요? 유리한가요?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불편한 이유를 얘기해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양권 조합인데 얘만 음권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얘한테 모든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수는 간목한테 나 등 태워줘. 넌 나를 업고 가야 돼. 그러고 을목은 간목한테 너는 나를 안고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이 게을이 있으면요 움직임이 되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양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아니 음권의 모습을 갖추면 양권으로 자꾸 자기가 있는 것을 자꾸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음양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속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런 데서 경금운이 오면요. 네. 우리가 이제 갑경축이라 그러기 좋은 게 아니라 요게 경금이 양권 조합이잖아요. 네. 이 경금이 이걸 다 해소시켜줘요. 야, 걔한테 붙어 있어봤자 걔 아무것도 몰라. 이제 막 태어났는데 뭘 알아. 야, 모든 경험도 있고 있는 나한테 와.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간목 입장에 경금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얘네들의 자기에 있는 등짐을 이렇게 다 벗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얘가 180도 변합니다. 홀가분해졌잖아요. 네. 자기의 속성이 완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간목 혼자 이렇게 있어. 선생님, 이게 전에 충이 나쁜 게 아니라, 유리한 건데 그 설명하고, 비슷한데 여기 개수나 을목이 네. 있어야 되지만이 충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혼자 이렇게 네.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네. 지금 개수랑 을목이 보이진 않지만 자기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갑은 항상 향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개수가 을목이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성을 확실하게 지만 얘는 요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고문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의 포기랍니다. 왜? 내가 을목을이라 활동성을 하든 내가 개수라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운에서 경금이 와버리니까 아유 하면 뭐해? 전부 얘네들은 지네한테 갈 텐데. 이해되셨어요? 네. 이러한 생각을 해버려 간목은. 그러니까 얘는 이들의 간목을 뭐야? 간목을 보고 어떻게 돼요? 되게 경계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를 되게 위축시키는 위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국에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 개수 있대. 원국에 이제 얘는 뭐야 이미 그런 경험치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원국 자체 갑경이 있기 때문에 원국에 있는 글자 다 내 거잖아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균형. 항상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금운이 온다 한들 얘한테는 크게 없고 간목운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요럴 때 을목운과 개수운이 올 때가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 을목운이 오고 개수운이 오니까 얘네들이 이 을목에서 나한테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랑 균형, 긴장, 중심을 잃었던 경금이 홀레락 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금이 동할 때. 네. 반대로 갑이 동하면 똑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와 신금을 음권 조합이니까 갑목이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경에서 이 원국에 있는 구조들은요, 서로 그것들을 이렇게 폭넓게 사용하는 건 좋지만, 뭐 정화운이나 신금운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포기를 잘 해. 원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으로 연결되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도출할 수 있냐면, 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을목이나 개수가 먼저 와서 그 추후에 경금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금이 먼저 오고 나서 을목이나 개수가 오면은 좋다 마른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원국에 경금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개수운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항상 원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운에서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미 얘는 이게 다 자기 글자를 갖고 있잖아. 운은요. 내가 이건 원국이라고 하지만 원국과 운은 원국은 내가 갖고 태어난 거지만 운은 뭡니까? 자연이라든가 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이게 얻어지지 않는 또 뭐야? 내가 변화하는 과정,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이죠. 운이라는 것은. 네. 원국은 내가 갖고 태어난 겁니다. 갖고 태어난 거. 이것이 연월로 결정이 돼 있든 일시로 선택이 돼 있든 내가 분명히 원국에 있는 글자 내가 분명히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한다는 거죠. 활용이라는 것은 뭐야?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용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기도 하고 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용은 득실의 문제고 득하고 이거는 뭐 활용은 뭐죠? 취사의 문제. 취사. 활용이라는 건 취사. 이제 이용은 득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이고, 그 다음에 득실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병화는 뭘로 이루고 있어요? 배가 뭐죠? 병화의 배는 을목, 향은 정화. 그런데 임수운이 오면은 똑같은 개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수운이 올 때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나 향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이 축이라는 것은 서로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충 개념이라는 것은 뭐야? 이 목이 곧 금이 되는 거잖아요. 수가 곧 화가 되는 거, 화로 이렇게 불려지는 뭐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거지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충이라고 충은 보면 이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그때 임수가 병화를 직접적으로 칠 일은 없습니다. 수임에서 그 옆에 있는 향과 배를 치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변화는 본 모습인데 이걸 칠 일이 없지 뭐.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아무리 총을 발사해봐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만 유리만 깨지고 발만 다쳐. 남들한테 시끄럽다 그래갖고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구속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충 구조예요. 근데 무슨 뭐
자기 사주에 병화가 있고, 병화일간이 월간에 임수가 있다고, 이거 칠살이 있어. 아니, 이 임수는 내 거 아니야? 왜 내 사주에서 왜 남의 모습을 찾냔 말이죠. 가만 보면 내 사주에서 남 탓을 해. 항상. 우리 뭐 항상 뭐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갖고 있기. 내가 인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금의 배는 뭐예요? 정화잖아요. 향은 뭐예요? 신금이지. 그럼 어떤 운이 가장 무섭겠어, 얘한테는? 갑. 간목운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또, 임수운도 무서워요. 네. 요거는 이제 충으로 오니까 요거는 180도로 온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형으로, 요건 이제 아직 형관계가 돼. 요거는 이제 90도로 온다 그래요. 90도로. 마이너스 90도로 오는 겁니다. 아까 똑같이 간목은 개수와 을목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금과 뭐가 무섭다고? 병화운이 오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겁니다. 요건 180도로 오는 거고, 요건 이제 90도로 오는 거예요. 네. 이건 플러스 90도. 플러스 90도. 180도. 플러스 90도. 이 플러스 90도면, 이 병화를 만나면 간목이 어떻게 되냐면, 간목이 사람이 이렇게, 간목이 있다가, 병화운이 사람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팔이 위로 올라가고, 다리도 이렇게 들게 돼. 이게 어딘가 하나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게 어째서 플러스 90도입니까? 위로 올라갔잖아, 위로. 플러스 양으로 올라갔잖아. 여기서 양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경금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네 발로 땅바닥에 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갑이 오면 땅바닥에 기게 되는 겁니다. 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현금이 이렇게 갑이라 임수를 만나면요, 이 허리를, 이거는, 이 배꼽 아래 위를 올리는 거고, 이건 배꼽 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인사 잘하는 거, 요 구조가 인사 잘하다. 인사.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구조들이 조폭이에요, 조폭.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다.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다. 이런 겁니다. 이런 구조는 뭐야? 위를 활로 난다. 이런 뭐 도둑놈들. 담치지 않는 애들. 아니면 부딪혀 위로 뻥. 그래서 이렇게 갑겨 이때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모습들. 땅바닥에 기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네 발로 기었잖아요. 네 발, 네. 그런데 경금이 이렇게 임수를 보면요, 네 발로 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윤회야, 윤회. 다시 회귀한다. 네 발로 다 기는 겁니다. 예? 간목이 변화를 보면 뭡니까? 이제 네 발로 긴 게 아니라 직립보행하면서 훨훨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물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러보세요. 네? 그 표창원이랑 누구? 아, 네. 병호년생이잖아요. 네. 병호의 임진월생이잖아요.
네, 임진. 임술생이세요. 임술. 임술생이고, 뭐 시주는 뭐 몰라도 네, 상관없어요. 예? 이 사람, 병원현 선생님이 1966년생입니다. 네. 이런 사주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66년 올해 60, 몇 살? 60, 올해 68세래. 50? 58세. 네, 58세 맞죠? 네. 운을, 뭐, 대운을 보통, 모르면 5대운으로 쓰면 돼요.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55대운이겠네. 5대운이 뭐예요? 첫 번째 대운이 뭐야? 개사대운. 그 다음에 갑오대운. 갑오, 그 다음에 을미. 을미, 그 다음에 병신. 병신. 정유, 정, 무술. 무술대운입니다.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뭐, 첫 번째, 대운이, 순행하네. 예? 이 네. 사람은 표출적 삶을 살겠구나. 표출적 삶의 시작점은 진토네. 그럼 반드시 이거는 목의 자격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목의 자격을 확보하고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기운을 마감했잖아요.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그 기운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수료생이잖아요. 네. 그럼 금에 대한 틀을 갖고 자격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일단 가벼워. 손이 가볍든 입이 가볍든 뭔가 가벼워야 돼요. 네. 볼 것도 없죠. 이 두 사람들이 이빨 까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둘 다 형사였잖아요. 네. 가벼우니까 잘 뛰어다니는 겁니다. 네. 그냥 자격 갖고 있잖아요. 자격. 네. 근데 표창원은 이제 경찰대 나왔고 강 누구 그 사람은 이제 선생 출신이거든요. 일반 순경 출신이거든요. 네. 누가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는요, 권일용이 권위를 대단하다.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이 무궁화 두 개를 출발한 사람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기 시주 때문에 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의 일간 임수는 할 일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할 일이 병으로 다 있어요. 천간지주로 그냥 할 일이 명확하게 있죠. 네. 열정은요. 목으로 목,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이죠.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시절은 임수의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임수가 임묘진월에 태어났습니까? 대우받는 시절입니다. 대우받는 시절이에요. 대우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 길로 못 간 이유를 알겠죠? 시절이 꽃피는 시절이 아니라 대우받는 시절이야. 대우받는 시절. 음, 임술간의 꽃피는 시절은 어디냐면은 신유술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회자 축에서 열심히 검증받는 여기가 가장 꽃피는 시절입니다. 꽃 피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절. 인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임묘진에서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꽃피는 거 이거의 결과를 보세요. 여기는 대우받는 것. 여기서 항상 대우의 문제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는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시절이 대우받는 대우를 잘 봤냐 못 봤냐 그 문제가 그러니까 표창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거기서 솔직히 대우를 잘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충 돈 하나 전부 다 표창원이는 저 외국으로 갔지만은 얘는 부서를 옮겼잖아요. 그 파트를 그 권 누구한테 아니 뭐 무슨 권희룡. 권희룡 말고 그 사람 위에 그 경무관 네네네.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한테 꼬임이 넘어간 거야 정임합으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기를 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 축을 쓰려면 절대 안 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글로 가면서 이 사람이 승진을 잘 하는 겁니다. 대우를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가 딱 25대, 35대입니다. 을목이 드러나는 때. 네, 미가 오니까 무슨 가가 형대운이 왔잖아요. 네. 형대운은 뭘로 풀어요? 형은 뭘로 풀어요? 파, 합으로 풀어야죠. 합. 합이나 격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 이 원국에 이미 격각도 있고 원국에 뭐가 있습니다. 이 미가 들어와서 이 네, 진이란가 미로 이 격이라 합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외적인 요소 오술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도 공명하는 사람이에요. 이도 다른 길로 가서 공명을 얻었다. 음, 이래 신자진이나 해묘미로 갔으면 정도 공명을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나마 이 오화가 미랑 이제 네, 방합을 짜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이 경찰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음, 방합이 있으니까 뭐야 배가 되잖아. 네, 떠나지 못하는 거지만 원국 구조가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면 오수가 그나마 진호격인데 또 원국에서 진호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형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격은 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형으로 풀고 또 형은 뭘로 풀어? 합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호가 진미형으로 풀지만 또 오수 합가장 하니까 이 미대운이 을미대운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병화한테 뭐가 와요? 병화에 을과 정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병화에 을이 온다는 겁니다. 을이. 네, 네, 자기에 뭐가 온 겁니까? 채성도 왔지만 자기에 뭐가 와요? 배가 옵니다. 배. 자기 삶의 무게를 젊어질 일을 하는 거지만 이 병화가 을목이 오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온 겁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온 겁니다. 을목이라는 어디서 사회에서 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오늘 만나는 운입니다. 이 운이 네, 어디 자기 할 일의 공간에서 네, 근데 임수는 뭐죠? 신과 을이잖아요. 신과 개잖아요. 을이 와서 자기의 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이게 향배 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에 있던 것을 을목이 쳐버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게 을미대운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원국이 진술충구조니까 어떻게 정신적 영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충미는 물질적 영역, 행동적 영역. 진술은 정신적 영역, 생각적 영역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됐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쉬워. 그 다음에 35대운에 이제 그 병대운이 오니까 이제 확실히. 아까 말했잖아. 임수가 병화를 봤을 때 왕국에 있는 군이냐 없는 군이냐.
원국이 네. 있는 구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심을 잘 잡고 승승장구했겠죠. 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신진 합 때문에 이제 합은 뭘로 풀어야 귀로 풀어야 되는데 귀가 없는 것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운에서 귀대운이 들어오면 귀세운이 들어올 때부터 좀 유리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45대운에서 55대 사운에 이제 정화가 유대운이 오니까 뭐가 무슨 대운이야? 귀대운이 오니까 뭐 충으로 푸는 겁니다. 유진이 귀잖아요. 어? 진유 귀대운이잖아요. 예? 선생님 진유 저 귀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귀라는 것은 이제 반대법 대칭 구조에서 충 가기 전이 아직 안 배웠다고요? 내가 생격형 귀 다 해줬잖아요. 그 말만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런 게 귀야. 대칭 구조에서 좌우로 있는 게 귀야, 귀. 아, 충의 좌우에 있는 글자가 귀다. 에, 아, 네. 귀재우냐, 귀. 귀대우는 귀는 뭐로 풀어요? 충으로 풀어야지. 충으로 푸는 겁니다. 진술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대칭 구조니까 시공간을 넓게 쓰는 거예요. 행동적 영역도. 이때부터 방송 타면서 막 이제 크게 하고 표창원이는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국회의원까지 해먹고 또 권인홍 씨는 그때 이제 뭐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네. 지금 교수과장 됐습니다. 교수과장 됐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술대운이잖아요. 무술대운이니까 지금 무토가 지금 진술충을 하면서 술이 오잖아요. 오면서 뭡니까? 자기의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충대운이니까.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임이잖아 이임. 그러니까 이 둘 다 아버지 복이 별로 없어. 네. 아버지도 똑같이 이 직업을 쓰는 거야. 아버지도 다 공무원, 물론 뭐, 권인홍 씨 아버지는 뭐, 아니지만, 이 표창원 씨 아버지는, 표창원 씨 아버지도 이제 시주를 몰랐었지만, 이 사람도 확실하게 할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해병대, 오하잖아요. 교관이잖아, 교관, 중사. 오는 뭐야, 네. 훈련시키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교관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네. 후배 양성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직업 구조로 쓰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진월의 필요 조건은 임수거든요. 아까 배웠죠, 잠깐. 네. 네. 근데 이게 임수가 없고 일간이 임수도 필요 조건인데 이 진월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월간이잖아요. 월간. 근데 네. 월간에 임수 있는 것과 일간에 임수 있는 것과 연간에 임수 있는 것과 차이는 게 뭐냐면 연간의 임수이나 일간의 임수, 시간의 임수는 반드시 월간과 뭔가를 관계를 맺어야지만 진월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하지만 임진월은 틀려요. 임진월의 네. 필요 조건은 확실하게 사회적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임수가 일간이 아니어도 돼요. 네. 이 사람은 임수 일간이다 보니까 임임이니까 이 사람은 좀 한 가지 요 직종이 생각은 그대로인데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네. 형사짓 하다가 열심히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 겁니다. 네. 왜? 진 다음에 사오미가 와갖고 좋은데 사화가 없으니까 격이다는 거예요. 뭔가 틀어짐이 생긴다는 거죠. 사화만 하나 더 있어서 상당히 좋았었죠. 진사로 못 빠지고 진오로 빠졌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있는 걸 써먹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주는 딱 이런 구조죠. 뭐 다른 거 뭐 진월에 태어나갖고 무슨 뭐 토 뭐 칠살 그런 게 어디서 진월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을목이 용신입니다. 이게 을목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갑을 뜨니까 이때부터 좀 특히 을이 떴을 때 가장 피크죠. 을병 다 떴을 때가 이게
피 큽니다. 을목 뜨니까 이 사람 무슨 격입니까? 상관격입니다. 이해되셨죠? 상관격. 상관격은 뭐예요? 남들을 설득시키다. 뭘로? 말로 설득시키는 사람입니다. 특히 임수일간의 을목을 상관으로 쓰는 구조들 아주 말 잘합니다. 남은 설득을 잘합니다. 이런 구조들. 삼각계 을목운이 용신이 확실히 25대 운임에 용신이 들고. 그럼 삼각격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삼각격에는 반드시 이 관성이 있어야 돼. 관성. 이 사람 관성은 병화에 있습니다. 병화랑 무토랑 뭐 똑같으니까. 대신 얘들은 이제 이걸 재성으로 보는 거죠. 인식 체계로 보는 거지만 여기 무토에 이렇게 관성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나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전부 다 둘 다 무토 아니면 기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아마 표창원이가 아마 무토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권일용 씨가 아마 기토이기 때문에 시간도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럼 무토가 올라가면 어디에요? 무신 기우십니다. 갑진, 병호, 무시, 아마 무신시나 기우씨가 될 개연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야지 여기 충족조, 진월의 충족 조건은 금이거든요. 네. 금이 지지를 쓰니까 행동 쪽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무신시 아니면 기우씨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알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몇 남 몇 년만 알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자녀가 몇 남 몇 년지. 무기토니까 자녀가 뭐, 제가 뭐, 무토나 기토 모두 뭐 상관없이 병화가 딱 있으니까, 일단 자녀는 2명이지 뭐. 2명 이상 나오겠지 뭐. 2남 1녀 정도 나오겠다. 그럼 확실하게 이 사람이, 형제수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형제로는 좀 부족한 면이. 이 형제를 봤을 때는 임수잖아요. 자기가. 네. 그럼 또 다른 여기에서 형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형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가 있겠어요? 진이니까 여기에는 을, 개, 무가 이렇게 나와야지만 형제가 나오는 겁니다. 을, 개, 무가 나와야지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무토로 본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형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 개수 대신에 뭐 병화도 보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형제를. 요거는 형제 보기가 시주를 보고 봐야 돼. 확실하게 이 사람은 확실하게 형제가 임수, 여기 또 다른 개수가 하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무토에서 두 분 다 이 사람은 삼형제 이상의 삶을 살 겁니다. 여기 또 술중 정화 오합가닥이기 때문에 채 못해도 삼형제에서 오형제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훨씬 커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보다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또 이 술토가 뭐랑 합돼 있어요? 술토가 오술로 합돼 있잖아요. 네. 항상 국가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길을 한다는 거죠. 이때 정화가 딱 뜨니까 표창원 씨도 그렇고 권일용 씨도 그렇고 큰 조직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표창원 씨는 국회로 갔고 네. 권일용 씨는 이제 대학교로 교수하면서 또 방송도 타면서 자기의 이름이 절벽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네요.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이러거든요. 네.
표창원 씨가 이제 2호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2호 사주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다음에 천간의 것은 비견적 구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왜 좋냐면요. 둘 다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 구조는 경쟁력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뭐 개사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서로 물어 뜯습니다. 절대 같이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이 동반출연하고 잘 노는 게 임진임술이기 때문에 생각은 같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서로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분이 네. 선의 경쟁, 서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죠.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표창원 씨는 경찰대학 교수과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권진영 씨는 이제 그렇게 큰 데는 못 가야지. 학벌이 딸려가지고. 라인도 안 좋고, 아유, 라인이. 네. 이 사람은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면서 이제 두 분 다 언제 45세 이후부터 이제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이 구조는 임수는 진토에 직접적으로 수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토에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병화거든요. 이거는 병화가 직접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임수를 거쳐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술토의 필요 조건은 병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를 이렇게 오도를 주는 그런 거,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왜? 병화 입장에서 임수가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왜? 술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들. 근데 선생님 아까 그 진토가 상관격이라고 하셨는데요. 을목이잖아, 을목. 네, 진토의 을개물을 보고 그 격을 하신 아니, 거예요. 을목만 보고죠, 을목만. 격은 무조건, 왜, 인묘월은 갑이에요, 갑. 아, 묘, 계절만 가지고 격을 잡는 건가요? 묘진월은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묘는 갑도 되고 을도 돼. 네, 상황에 네. 따라. 근데 인과 진은 확실하게 갑목과 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묘월은 이 격을 두 개 다 잡아도 돼요. 뭐, 그 엎어치나 매치나고. 근데 이 진월과 인월은 반드시 격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면 이건 무조건 식신격이 되는 겁니다. 갑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나면 무조건 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입니다. 아, 이게 원래 이거 격은 계절로 잡는 예, 거네요? 격이 계절이라 계절. 음, 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품격 아니야, 품격. 너의 품격. 너의 품격이 무엇인지, 품이야, 물어보다. 누구한테, 네, 계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품격을 갖춰야 되니? 그러니까 얘가, 너는 을목의 품격을 갖춰. 네, 잘 뛰어다니고 말 잘하고, 사람들 잘 보고, 갑목은 외골수 고집이지만 을목은 응용력 좌우가장 같이 겸하는 겁니다. 또 한번 살펴줄게요. 갑목은요 위아래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갑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얘는 아직 을이 안 나왔잖아요. 네, 얘는 갑이 있고 이제 병화를 보잖아요. 네, 이미 얘는 요거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병화를 보니까 이제 옆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고집 또는 원칙 또는 보수지만 을목은 뭐야? 약간 유연함 그 다음에 원칙보다 응용력, 진보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네. 을목은 갑이라는 그 배를 등에 지고 있잖아요.
근데 간목은 개수라는 요거만 정해지고 아직 요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개수를 치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너 내놔라 갖고 있는 개수. 네가 배운 거 뭐냐? 이거 품어라. 한번 우리한테 알려줘 봐라. 그래서 간목들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개수 등에 있는 것을 빨리 풀어내야 내가 홀가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또 간목들은 뒤에 있는 거 알고, 이 간목들은 이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입니다. 어디 가서 막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는데 어떻게 귓속 막 속닥속닥 알려주는 거고, 을목은 막 을목은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다. 네. 요거는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만 그냥 알려주다. 너만 알고 있어. 간목들. 근데 알고 보면 다 알아. 왜? 얘들 을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주체를 못해. 근데 폼으로는 너만 알고 있어. 네. 을목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온 동네 그냥 하나가 알면은 10배로 뻥튀기 돼. 네. 을목들입니다. 그래서 을목, 아주 신금, 전부 사고뭉치들. 모든 사건 유발자들. 사건, 사고, 유발자들. 사건. 그래서 을목일 날은 절대로 을목월, 신금월, 그 다음에 을목일, 신금일 날은 항상 사건, 사고의 원인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조심해요. 아주 조심해야 돼.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이제 몇 시야? 30분에 하겠습니다. 네.